이 아뜰리에 들어오시면 안 나가신다면서요. 죽음의 바느질 클럽이야. 식음을 전폐하신다는 얘기를. 수선이 뭐길래 왜 저렇게 예뻐? 저게 수선이라고? 어떻게 내가 옷을 만들지? 치앙마이 페스티벌, 똠똠 페스티벌. 똠똠이 이제 태국어로 뭐야 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똑같은 스승님한테 바느질을 배우셨는데 이 두 분의 바느질 기법이 다르다. 묘하게 그 자기의 개성이 드러난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네네. 그래서 한구호님은 그러면 이 바느질을 뒤늦게 배우셨어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그 바느질 배워야겠다라고 이제 19년도에 생각했을 때 이 스승님이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본인이 물론 만든 거기 이제 한쪽에 자수가 놓아져 있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자수라고 하면 그 되게 정교하게 그죠. 뭔가 구체적인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죠? 정교하게 실도 막 DMC 몇 번 사에서 두 가닥을 뽑아서 정교하게 이런 느낌인데 그게 제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잘 안 맞았거든요. 근데 너무 자유롭게 뭔가 바느질로 추상적인 느낌을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바느질로 이런 게 가능하구나. 실과 바늘로. 그래서 배워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태는 좀 큼직하게 어떤 옷을 이렇게 탁탁 만드는 걸 좋아하고 약간 실용주의자예요. 근데 저는 되게 꾸미는 걸 좋아하거든요. 되게 작고 섬세한 거 이런 거 미니어처 막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게 작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선하는 기법들, 자수하는 기법들 배워오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막 바느질 했어요. 바느질이 묘한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오래 하고 있으면 어깨도 아프고 팔목도 아픈데 계속 하고 있어. 아, 그런 느낌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기술이 된 거죠. 뭐 구멍 난 거 있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아빠 양말 좀 꼬매나 하고 던져놓고 또 동네 아이들이 필통 좀 수선해줘. 한국은 바느질 잘한다며 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정말 유용한 기술이고 무엇보다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돼가고 있는 기분이 들어. 이런 요소들이 이 바느질을 놓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하다 보니까 원래 꿈이 그림 그리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실과 바늘로 그려가는 이런 이미지가 와 이거 그림 그리는 거구나. 실의 굵기는 붓의 굵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완전 상호작용을 하면서 와, 나 꿈을 이룬 것 같아. 바느질로 뭔가 그리고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지만 와, 이 바느질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재밌다 생각이 들면서 정말 신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방식이 다를 뿐이지 뭔가 우리가 자기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 느낌이 들면 이 방식들이 계속 변하면서도 자기 표현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뭔가 재미있는 발상? 그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 기술에 감동하는 것보다 물론 기술이 주는 감동이 있지만 기술은 어설프더라도 거기에 담긴 어떤 메시지나 느낌들 뭔가 거칠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은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저도 기대가 돼요.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수업을 하게 되셨어요. 네네. 이름이 또 죽음의 바느질 클럽이야. 근데 진짜 죽음이라는 표현, 가격한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한번 이 작업실에, 이 아뜰리에 들어오시면 안 나가신다면서요. 식음을 전폐하신다는 얘기를. 집에 안 가 자꾸. 그러니까. 수업 끝났는데. 자꾸 이렇게 이렇게. 기본 수업 시간이 3시간이야. 그죠? 4시간에서 3시간. 네. 와. 근데 4시간인데 계속해. 그렇죠. 안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보내야만 가는? 나가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 매력이 있나 봐요. 뭔가 이 끌어당기는 뭔가 저도 지금 이 아뜰리에는 방문을 처음 했는데 이게 좋은 기운이 있어요.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근데 더 재미난 건 저희가 작업실을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집에서 했어요, 워크숍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음악 할 때도 작업실이 없었고 그래서 작업실을 낼 용기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해보자. 그래서 집에 한 6명씩만을 모아놓고 이제 바느질을 했고 그때가 또 하필 코로나였어가지고 이제 많이 모이면 안 됐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모이면 이제 팟타이를 배달해서 팟타이를 같이 먹고 제가 커피를 내려드리고 디저트를 먹고 이렇게 정말 시간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아, 이렇게 바느질만 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릉도원이에요.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현실이잖아. 그러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의 그 주어진 바쁜 루틴 안에 얘를 딱 집어넣는 게 자발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맞아요. 이런 계기가 딱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아, 그냥 2시간만큼은 내가 마음 그쵸. 편하게 내가 실패해도 상관없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 그게 이제 저도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신경미학 그런 책들이나 연구 논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뭔가 자기가 좋아하고 어느 정도 창발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몰입하는 시간들이 정서 안정이나 집중력 강화나 유대관계 형성이나 그런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다 모르는 사람이 모였어. 이 공간에 벗어나면 또 안 만날 확률이 99%야. 그런데 여기 있으면 뭔가 나랑 비슷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한 3-4시간 같이 계속 서로 좋은 얘기를 해가면서 하고 있어. 얘기하다 보니까 취향도 맞고 어디서 만난 사람이고 그치?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위안을 얻는 거야. 알게 모르게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이렇게 느슨한 연대.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 손이 닿고 있구나. 그런 느낌.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느낌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거잖아, 사실은. 이 기법을 뭐 알려주고 그렇죠, 우리 그렇죠. 10가지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간파하고 계셔 지금. 진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을 맞아요, 정확히 맞아요. 짚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가성비로 따지면 그냥 스파 브랜드 옷을 그렇죠. 하나 빨리 사는 게 편하죠. 맞아요, 맞아요. 이걸 언제 다 기우고 있어. 근데 이런 이런 패브릭의 물성을 느끼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잠깐 쉬었다 가는 거. 또 이런 소재들의 히스토리가 맞아요. 있고 와, 한국에서 이걸 어떻게 만나볼 수 있지 신기해하고 놀래고 환기하고 그래서 죽바클이 이렇게 오랜 시간 하는데도 여전히 인기가 있고 예매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뭐 매진돼 있다던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2019년도부터 천천히 이제 왔던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잔잔하게 가겠지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시대의 흐름과 또 맞닿았던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군이 저희 집에 아이가 찢어놓은 소파를 이제 수선한 영상을 올렸고 그게 이제 바이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팔로워들이 엄청 늘게 되면서 이제 수선이 뭐길래 왜 저렇게 예뻐? 저게 수선이라고? 그러면서 요즘 친구들은 나만의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방에도 키링 달고 옷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다운 게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막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지금은 조금 많이 잠잠해졌지만 초반에는 거의 이제 2분 컷. 그래서 2분에 마감을 해도 막 이제 밑에 막 신청자분들이 진짜. 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니즈가 있다는 사실이 저희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수선해서 입는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아직 더 많겠죠? 하지만 우리만 좋아할 것 같다는 이 바느질이 누군가가 또 좋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전하고 싶은 것을 느끼고 간다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바느질을 통해서 약간 삶의 방식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가 말로써 전달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바느질하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 만들어주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정말 울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얘기 나온 김에 네. 뭔가 굉장히 많은 분이 거쳐가셨지만 유달리 이런 분이 기억에 남거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다거나 그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우셨다는 게 네. 뭔가 그냥 알 수 없는 눈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옷을 다 만들고 나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내가 이걸 만들었어. 믿을 수 없어.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어떻게 내가 옷을 만들지?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못 만들었다, 이상하다라는 말도 못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얼기설기한 것을 왜 괜찮다고 해주죠? 다 사실은 다 작품이더라고요. 네. 누가 만들건 약간의 삐뚤빼뚤한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진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왜 다 괜찮다고만 해요? 했더니 안 괜찮은 게 그럼 뭐가 있는데요? 우리가 삶도 빡빡한데 바느질에서조차 돈 주고 우리 즐기려고 온 이 자리에서 우리 빡빡할 필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정말 미신 박은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괜찮아요. 미뤄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수업을 2번씩 들어요. 속도가 느리니까 자기가 와서 맞아 하고 그래서 느려도 괜찮아요. 제가 그때 가르쳐 드리면 돼요. 속도 같이 안 맞춰도 돼요. 그것도 좋아요. 좋아요. 바느질 할 때만큼은 문제를 문제로 안 보면 된다. 맞아. 저도 최근에 수업을 한 번 했는데 정말 제가 보면 심지어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분이 하신 거 다음에 수업을 해도 되겠다. 막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어떤 이런 생각을 했지? 그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전사라고 이렇게 왜 판박이 있잖아요. 네네네. 판박 위에다가 그림을 덧칠하셨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보통 그림 따로 전사 따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도 되게 제가 배워가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해봤던 것들을 사람들이 시도하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서 저희도 계속 성장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정말 단 한 번도 나쁜 사람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컴플레인을 걸거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만 오지? 그러니까. 그리고 다 와서도 정말 다 수줍은 사람들인데 정말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디서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왜 바느질을 했는데 마음을 열죠?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 더 이 사람들과 바느질을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우리가 느낀 치앙마이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기획된 게 치앙마이 바느질 여행이에요. 이제 하세요? 그거를 저희가 2019년도부터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3명이 왔었는데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매년 저희가 한 1월에서 2월 치앙마이 가 있는 동안 2번 정도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치앙마이 와서 3일 혹은 4일 동안 같이 바느질하고 재료 사고 같이 카렌 마을에 가서 같이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하는데 정말 재밌었던 게 이제 올해도 당연히 진행을 했는데 그 같이 갔던 멤버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 막 울고 우리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이번 금토일을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 멤버들이 그대로 제주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인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딱 뭐 일부러 이렇게 조직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그 중에 한 분이 제주에 집이 있어서 우리 그냥 5월달 날 좋을 때 모여서 바느질 할까? 그냥 날짜를 딱 정했는데 좋아요. 모두가 된 거예요. 그 시간이. 다들 정말 바쁘신 분들인데 그래서 모였는데 정말 좋은 어른들과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55년생부터 95년생까지 그래서 모두가 친구예요.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어른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 젊은 친구들에게 배울 수 있는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진짜 3일 내내 배꼽이 빠지라 웃었어요. 막 너무 밤에 막 깔깔깔거리고 막 노래 부르고 뭐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같이 술 마시면서 진짜. 근데 바느질을 같이 하고 있어 계속. 좋다. 여행하면서 바느질하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새로운 안 경험했던 그런 주변 풍광도 같이 느끼고 맞아요. 근데 또 바느질이라는 경험을 또 섞고 그러니까 보통 친구를 만나도 바느질 거리 꺼내면 너 왜 내 얘기에 집중 안 하고 바느질해?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거긴 다 바느질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친구는 바느질 하면서 수다 떠는 걸 용인해주는 친구.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서 새벽 3시까지 바느질을 했어요. 매일. 그리고 아침에 8시부터 모여서 또 바느질하고 그러다가 차 마시러 가고 같이 쇼핑하러 가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바느질로 이렇게 모일 수 있었을까 너무 큰 힘이다. 네. 그러면서 죽바클이 바느질만 엮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엮어주고 있어. 맞아요. 그러면서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실제로 사람을 엮은 케이스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날의 수선은 우리가 그 어떤
패스트 패션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20세기 중반 이랬을 때 가지던 수선의 개념과는 개념과 역할이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의 수선은 물론 실용적인 것도 있지만 저는 사람의 마음을 수선하고 세상을 수선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굉장히 몸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두 분이.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같은 패턴을 계속 가르치다 보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계속 상대방 찾아오시는 매번 다른 분들한테 또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스승님을 찾는 이유도 스승님이 계속 그 소수민족 분들을 만나면서 바느질을 계속 배우고 계세요. 아직도. 아, 스승님도? 네.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알려주세요. 내가 이번엔 이 옷을 만들어 봤어. 내가 이번엔 이 자수를 배워왔어. 그럼 저희는 그거를 또 배워서 연마해서 다시 또 새로, 왜냐면은 더 오고 싶은데 모든 수업을 다 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 저희도 계속 개발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수업들을. 또 오실 수 있게. 수업이 계속 늘어나죠. 조만간 모자 오픈하고 이번 달에 또 커스텀하는 워크숍 여러 가지. 아, 진짜 치앙마이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도 용기 있는 자들이 와요. 그러니까 정말 다들 저도 치앙마이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그들 중에 맞아. 용기를 낸 10명이 오는 그쵸. 거니까. 그게 사실 문턱이 좀 높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문턱을 넘어본 자만이 볼 수 있는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점점 나이가 들면 사람이 자기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또 새로운 가능성을 느끼거든요. 내가 사실은 지금 어릴 때 만난 친구들은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런저런 삶의 경험들을 해본 이후에 만난 친구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오히려 또 새로운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좋습니다. 치앙마이 같이 가십시다. 안 갈 이유가 없다. 우리 스승님, 액 선생님. 네네. 그 선생님이 이제 오시죠? 네, 이제 다 5월 달에 오십니다. 어떤 연으로 오셔요? 저희가 재작년부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죽바클 수업을 통해서만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따로도 오고 싶은데 자리가 없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신이 만든 수공예품도 좀 선보이고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해서 저희가 치앙마이 페스티벌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똠똠 페스티벌 똠똠이 이제 태국어로 모여 붙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똠똠 페스티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때 저희 스승님도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잡아서 진짜 나의 스승님에게 배우는 수업을 이제 마련해서 마스터 클래스죠. 초청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오셨고 작년에도 오셨고 올해도 당연히 자신은 오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또 올해도 이제 올해는 또 특별히 다른 치앙마이 친구들도 저희 액 선생님을 보고서 나도 한국 가고 싶어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오시군요. 13분이 오십니다. 13분이요? 네. 오, 거의 사절단인데, 사절단? 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똠똠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서울에서 한번 열고 공예주간 때 서울에서 한번 열고 저희가 상주에 또 공예주간에 내려가게 돼서 상주에서도 똠똠 마켓을 진행합니다. 저희도 공예주간 하는 거 아시죠? 아, 기간이 겹쳐가지고 서울에서 하시나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나중에 저희가 또 유튜브 올리겠지만 수성공예와 관련된 그런 주간을 하는데 어찌됐건 네. 매년 오시니까 매년을 노려보겠습니다. 그쵸, 같이 뭔가 너무 좋은데 그분들한테도 또 새로운 경험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치앙마이에도 이제 예술가들이 너무 많고 수공예 작가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번 어렵게 한국에 왔어서 이제 했는데 물건이 안 팔리더라. 그러니까 안 비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태국은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싼데 왜 이 가격이야? 라고 의문을 품는데 사실 사람의 손으로 한 것에 맞아. 그 가치를 알아야 맞아요. 근데 죽바클 멤버들은 해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이건 돈 주고 산 게 맞아. 그래서 정말 돈줄을 내려와요. 저희도 똠똠이 진짜 다들 작정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늘 어디 여행 가면 뭐 거기 소수민족이 만든 그런 이제 공예품 같은 것도 쭉 이렇게 늘어져 있는데 네네네. 사실은 그렇게 내가 뭔가 관여된 게 아니면 맞아요. 가치를 이렇게 내리는 게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손이 가고 맞아, 귀한 맞아. 걸 알게 맞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홈톤 페스티벌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소수민족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이제 미얀마 난민들 도서관 짓는데 저희가 이제 너무 힘을 보태기도 하고 좋습니다. 계속 소수민족들과 그 공생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네. 이걸 배우려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두 분의 에너지를 얻고 싶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많진 않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네네. 저는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분들을 모셨어요. 근데 얘기할 땐 되게 재밌게 하시다가 수선을 배우는 그 코너가 오면 네. 좀 이렇게 당황해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어색해 하시거든요. 네. 그게 안 해본 거니까. 근데 지금 막 두 분은 지금 막 눈에 막 하트가 지금 뿅뿅 하세요. 목소리도 좀 데시벨이 올라가시고 네네. 이게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 건지 막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게 바이브가 전달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 좋은 걸 안 하지? 그러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너무 고맙고 대단해요. 그러니까 와줘서. 왜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바느질을 못해요. 요즘은 사실 많이 할 기회가 없죠. 그래서 바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막 이거를 막 이렇게 찔렀다가 이렇게 뺐다가 그래서 막 낑낑거리는데도 이걸 하겠다고 온 젊은이들을 보면서 기특하기도 하면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손을 써야 된다. 정말 이게 정말 자기의 자아 효능감을 끌어올리는 데는 최고. 맞아요.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이게 명상이거든요. 맞아요. 분명히 손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머리는 쉬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생산적이길 바라잖아요. 근데 손을 움직이지만 머리는 쉬어가니까 저는 바느질이 네. 맞아요. 이걸 정말 아셔야 되는데 이 매력을 진짜 지금 얘기하는 와중에도 그냥 손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막 만들어 가고 계세요.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지금 너무 좋아. 왜냐면 사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작업을 그동안 많이 못했어요. 다른 잡무들에 막 밀리고 치여서 막 샘플 만들고 또 심지어 마스터님도 시간을 내야 할 수 있어. 이렇게 딱.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바느질 해라 하고 이렇게 딱 하니까 지금 맞아. 천국이죠. 그죠. 사실 또 그 죽바클의 또 재미있는 또 이 팀만의 재미있는 특징은 이제 음악 성공 리스트. 바느질 할 때는 이 음악을 그렇죠. 한번 들어보세요. 추천을 늘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음악을 원래 하셔서?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직업을 갖기 이전에 음악을 모으는 걸 좋아했어요, 애초에. 다양한 음악을 모아서 그걸 카테고리징해서 이럴 땐 이런 음악을 들으니까 난 참 좋더라. 이럴 땐 이런 음악을 들으니까 좋더라. 이런 것들 느끼면서 일종의 음악 큐레이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되게 즐겨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학교에 행사 있으면 음악을 적재적소에 깔아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난 그게 너무 쾌감인 거예요. 왜냐면 음악이라는 진동이 공간을 꽉 채우기도 하고 달구기도 하고 식히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체득하면서 와, 음악이 만들어내는 무드, 그리고 특히 바느질 할 때 적재적소에 음악이 함께 한다면 더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겠다 해서 바느질러들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큐레이션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디제잉의 영역 같은 건데 DJ가 한때 정말 하고 싶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뭐 육아를 하고 여러모로 그게 어렵고 좌절을 겪었을 때 잠깐 한쪽으로 치워놨거든요, 그 꿈을. 근데 바느질 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어떤 꿈들이 이걸 통해서 해소가 되고 더 오히려 더 내 방식대로 기존의 어떤 DJ들이 커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씬에 내가 가지 못한다면 나는 내 씬을 내가 만든다. 그래서 나는 바느질러들을 위한 음악을 큐레이션하는 그런 무드를 가진
음악 셀렉터가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바느질 자체도 재밌지만 모여서 하는 재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이지 않을 때조차 그 음악을 들으면 누군가 이 음악을 들으면 우리가 왜 라디오를 듣는 그 기분 좋은 느낌이 이 라디오를 다른 공간에 있는 누군가 또 같이 듣고 있겠지? 그걸 느끼는 거잖아요. 네. 연결된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것 같아요. 바느질에 어울리는 무드가 뭘까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저희는 실제로 작업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의 BPM의 테크노나 뭐 드럼 앤 베이스 되게 강렬한 음악을 듣기도 하는데 약간 칠린한 무드를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부분 60년대, 70년대의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음원 차트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일부러 되게 생소한 소리들을 집어넣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왜냐면 죽바클에 왔을 때 되게 생소한 색감, 생소한 질감, 생소한 향, 생소한 소리,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각들이 다 생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악들도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떤 다른 타국의 이스라엘, 포르투갈, 스페인, 아이리쉬, 켈틱 음악 여러 가지 것들을 섞고 있죠. 어머. 네, 모자의 형태가 되었죠. 와. 오. 정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빨리. 네. 너무 예뻐요. 챙을 달면 이제 앞에 네, 모자가 되죠. 저런 이제 완성된. 네, 저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상태도 귀여운데요? 근데 물론 이제 오늘 시간 관계는 다 하진 못하겠지만 이만큼 한 게 놀랍다. 이거 지금 조금만 있으면 거진 완성할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이런 모자를 산다거나 선물로 받으면 정말 소중히 모실 것 같아요. 맞아요. 쓸 때마다 기분 좋고 그리고 이 천의 특성상 통통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원하면서 따뜻해요, 동시에. 진짜. 100% 정말 오가닉 코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진짜 이게 지금 다 손바느질이에요. 그러니까 재봉틀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물론 재봉틀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충분히 그냥 집에서 손바느질로 모자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셔가지고 저도 진짜 뭐 죽바클 수업을 듣긴 했지만 다음에 또 새로운 수업에서 꼭 듣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옆에 이제 비닐 봉지를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느낌이다. 느낌적 느낌이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비닐봉투에 어떻게 보면 옷을 입혀주는 작업일 수도 있겠고요. 이게 전체가 된다면 정말 유니크한 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자체로도 결코 버릴 수 없는 비닐봉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버려. 비닐봉투가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맞아요. 근데 정말 빠르게 만들어져서 빠르게 버려지지만 얘는 500년 동안 안 썩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정성을 넣어버리면 버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좋은 컨셉입니다. 네. 정말 난 생각지 못했는데 처음에는 비닐봉지 저걸 장식을 하신다고 해서 예전에 봤을 때 이랬어요. 그쵸. 근데 역발상이다. 우리가 늘 너무 싸서 쉽게 버리는 비닐봉지에다가 어떤 매길 수 없는 가치를 넣어버리는 순간 오래 가겠다. 어차피 얘가 썩지 않을 거면 내 곁에서 오래 두어서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텀블러 이렇게 넣어서 테이크아웃 할 때 이렇게 이런 거죠, 이 아이.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힙해. 어머, 너무 좋아. 힙해. 이거 뭐야?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비닐봉투야.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 이런 친구들을 오히려 역으로 액자에 넣어서 되게 딱딱하게 액자에 넣어서 지금 전시도 하고 있고 전시 판매도 하고 있는데 이걸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놀랍다. 너무 재밌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충분히 재밌게 살 수 있는 요즘에 진짜 그런 다양한 것들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서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나 힙한 아이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짧은 시간에 너무나 다채로운 얘기와 또 좋은 작업들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뭐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편하게 마무리하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미쳐 날뛰는 세상에 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손작업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손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저는 굉장히 급했던 사람으로서 바느질을 만나면서 되게 여유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서둘러도 한 땀이다. 서둘러도 한 땀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어떤 홍보를 위한 문구가 아니라 이 두 분이 삶의 궤적을 이어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체험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작년에 너무 재미있는 책을 내셨어요. 이제 죽음의 바느질 클럽 책을 내셨는데 저희 책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안에 되게 다양한 또 도감들도 많고 그래서 또 기회가 되시면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늘 뭐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과 많이 소통하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막 안 나타나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데서 이분들도 모시고 또 같이 재미있는 콜라보 작업도 하고 계셔가지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만나보실 거고 만나게 되면 또 이분들의 에너지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재미있게 또 해가지고 또 많이 배웠고 집에 바로 가서 비닐봉지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좋습니다. 생각. 모자까지 제가 이거 배워야 될 것 같고 비닐봉지는 해볼 수 있겠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또 재미있게 건강하게 작업 계속 하시길 바라고 또 자주 뵐게요. 네. 또 만납시다. 네,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